때때로 몸이 문제를 속삭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침 시간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후 느껴지는 불편함이 때로는 몸 안에 심각한 변화를 알리는 첫 신호가 됩니다. 이 아침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은 초기암 환자의 거의 80%가 이상한 아침 감각을 경험했지만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500년 전 불교 의사들은 병이 뿌리내리기 전에 몸이 증상의 언어로 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로마 의사 갈레는 증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새벽에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아침에 입이 자주 마르는 사람들이 특정 종양에 걸릴 확률이 3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갈증을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약함과 빠르게 사라지는 둔한 허리 통증이 더해진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현대의학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암의 90%가 성공적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초기 증상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증상을 나이, 수면 부족 또는 스트레스로 치부하며 몸의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아침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세 티베트 승려들은 아침짐으로 진단체계를 만들었는데 부은 눈꺼풀이나 입안의 금속맛을 내부 불균형의 신호로 여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다리에 납을 부은 듯한 느낌으로 깨어나거나 매일 아침 3분간 어지럼증이 시작되는 경우를. 이것은 과로이거나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아침 메스꺼움이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장관 종양을 5배 더 자주 발견한다는 연관성을 찾았습니다. 몸은 문제를 크게 외치지 않고 고통 없이 조용히 당신의 주위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아침땀은 림프종 초기 단계와 자주 관련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새벽에 갑작스러운 차가운 땀이 나는 것을 의학의 신 모스클레피우스가 심각한 병에 대한 경고로 여겼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2주 동안 같은 이상한 느낌으로 깨어난다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나는 매일 반복되는 한 방울이 호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방울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제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대 중국 의사들이 마셨던 일반 생강차가 현대암 전문의들에 따르면 일부 암 위험을 거의 25%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며 아침을 가볍고 즐겁게 보내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8시간 수면 후에도 피곤하게 깨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밤새 일한 것처럼 자주 지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고대 티베트 의사들은 이러한 피로를 생명력의 누수라고 불렀으며 이는 신체 내 깊은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속적인 쇠약은 신체 내 영양분을 가로채는 종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휴식이 도움이 되지 않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야간 발화는 또 다른 경고 신호입니다. 로마 의사 갈리는 몸이 더위 없이 땀을 흘리면 숨겨진 병의 불꽃을 찾아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늘한 방에서 갑작스러운 발환이 림프종이나 내분비 장애를 알릴 수 있으며 특히 오한과 함께 깨어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반갑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종양은 종종 에너지 기생충처럼 작용합니다. 흡혈귀는 몸이 자원을 2배로 빨리 소모하게 만듭니다. 불교 치유사들은 이를 살을 갉아먹는 그림자에 비유하며 문제의 원인을 급히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침 통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편한 자세 때문일 수 있지만 통증이 항상 같은 부위에 알람처럼 나타나고 정오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면 매트리스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통증이 깊숙이 침투해 내부 장기를 누르는 듯 할 때는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피부는 건강의 거울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점과 잘 낫지 않는 상처는 항상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아비센나는 피부 증상이 내부 문제를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피부과 의사들은 변화가 몇 주간 진행되면 경계합니다. 아침 부종은 1시간 내에 가라앉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다리가 저녁까지 붓고 반지가 손가락에 파고들면 이는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종양이 림프 흐름이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숨가쁨이 항상 천식은 아닙니다. 누운 자세에서 호흡곤란과 감기 없는 기침은 폐와 종격동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마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삼킬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입마름과 심한 갈증이 두경부 종양 환자에게 5배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입니다.
변비, 혈변, 급격한 생활습관 변화는 고대 중국 의사들이 심각한 질병의 증상으로 불렀습니다. 배에서 나는 땅의 외침은 오늘날 완화제가 아니라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도 그 자체로 판결이 아니라 경고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현자들이 말했듯이 경고받은 자는 2배로 무장한다. 하루를 검사에 쓰는 것이 수년간 치료에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증상을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티베트 의사들은 병이 조용히 다가오지만 크게 들이닥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암 환자의 70%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아침 부종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유르베다는 이것을 생명수의 정체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이 점심때까지 붓는다면 단순한 나이나 허약함이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갈리는 이유 없는 피로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도움 요청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간단한 관찰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증상 발생, 빈도, 완화 정도를 기록하세요. 로마 의사들은 밀랍판에 기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날 얘기는 진단의 황금 표준입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저절로 나아질 거야입니다. 의사 방문을 미루면 질병 발견이 늦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증상에도 불구하고 3에서 4개월 동안 의사 방문을 미루는 사람들은 말기 진단을 받을 확률이 2배 더 높습니다. 자가 치료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올바른 진단을 위해 제때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비센나는 증상을 없앴다고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늦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방검진은 의사의 변덕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늦은 진단 위험을 40% 줄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대장내시경이나 유방촬영을 피합니다. 가족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조상 건강에 대해 묻는 것으로 진료를 시작했는데 일부 암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생활 습관도 질병으로부터 100%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불교 승려들도 병에 걸리지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면역력을 위한 천연재료인 강황은 항염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증상이나 심각한 문제에는 의사 방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암은 제때 발견하면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자신의 몸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코펜하겐의 63세 교사 마가렛은 학교의 영혼이었습니다. 35년간 문학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현명한 조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그녀는 피로와 불편함을 느끼며 깨어났다. 마가렛은 마치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나의 탓이야 라고 그녀는 70세에 빠르게 지치고 약해진 어머니를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약함에 밤에 땀이 나서 침대를 적시고 다이어트 없이 2달 만에 8kg이 빠지자 마가렛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건강에 관한 기사에서 조언을 따라 증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유령처럼 보인다고 농담을 했다. 체육교사는 마가렛이 떨리는 손 때문에 노트 더미를 떨어뜨릴 때 웃었고 교감은 일에 너무 오래 머무는 노인들에 대해 농담을 했다. 마가렛이 교사 회의 날짜를 잊었을 때 교실 뒤에서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갈 시간이라는 속삭임이 들렸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고 싸움을 계속했다. 일기에는 아침 메스꺼움, 체중 감소, 입안의 이상한 맛 등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모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마가렛은 단순한 기본 검사뿐만 아니라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포함한 전면 검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진단은 초기 종양 단계였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병원의 교수는 제때 발견하셨습니다. 90%의 경우 완화가 가능합니다. 라며 희망을 주었다. 치료 후 학교에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마가렛은 새로운 놀라움을 맞이했다. 이제 호의적인 사람들이 그녀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가 생강차가 담긴 보온병을 교사실에 가져왔을 때 면역력을 위한 천연치료제,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다. 그녀의 연구를 듣고 체육교사가 갑자기 수줍게 레시피를 물었다. 그녀의 남편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마가렛은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덴마크 속담에 따르면 오래된 나무도 그늘을 제공하지만 돌봐야만 한다. 그녀는 증상 기록을 동료들에게 전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이제 몸의 불안 신호를 살펴봤으니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고대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단순한 민간 지혜가 아니다. 현대 연구들은 그 효능을 입증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레시피를 황금 엘릭서라 불렀고 중국의 치유사들은 이것이 에너지 균형을 회복한다고 믿었다. 준비물은 신선하게 간 강황 1티스푼, 간생강 1티스푼, 레몬 반 개즙, 천연꿀 1큰술, 그리고 60도 따뜻한 물 1컵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마른 재료를 꿀과 섞어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 레몬즙을 넣고 물을 부어 섞는다. 아침 공복에 식사 30분 전에 마신다. 왜 효과가 있을까?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비정상 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생강은 진저롤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다. 히포크라테스도 그의 저서에서 이 천연 재료들의 치유 특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레몬은 몸 안의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암세포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꿀은 자연 항생제로 고대 이집트 의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에버스 파피루스에서 꿀을 기반으로 한 수십 가지 처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예방적 성격을 띱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티베트 승려들이 말했듯이 약은 친구지만 진리는 병의 원인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연구에서 매일 한 달 동안 이 혼합물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에너지 수준이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도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일찍 발견할수록 뽑기 쉽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 아침이 불안한 신호가 아닌 활기와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레시피를 시도해보셨다면 변화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의료관찰과 함께 레시피를 병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용한 조언을 위해 채널 구독